여러분은 지금까지 속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마지막 치료가 환자를 살린다고,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소중한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과연 편안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구한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려. 30년간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의사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듣길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바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대학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해온 김성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왔고, 지금은 완화의료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끝까지 투여되는 수액과 연명 치료가 오히려 평온한 죽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연스럽게 몸이 말라가며 의식을 잃어야 조용히 떠날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끝까지 수분을 공급해 환자를 억지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저 또한 15년 전 존경하던 스승이 7달간 온몸에 줄을 단 채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때 제 스승님은 78세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신 후 가족들이 최선의 치료를 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치료를 해드렸죠. 하지만 7달 동안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액줄에 둘러싸여 계신 모습을 보며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스승님을 위한 일일까 하고 말입니다. 스승님은 마지막까지도 의식이 또렷하셨지만 기계가 가슴을 강제로 부풀리는 고통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나, 이게 정말 사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더 큰 고통만 연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80%가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지막 순간이 편안한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현대 의료는 죽음을 하나의 질병처럼 여겨 끝까지 치료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죽음을 상품화하는 현실로 이어집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각종 검사를 권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절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 순간이 차가운 중환자실이 되어버리고 정작 가족들과 따뜻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골 주사 같은 경우를 보면 통증 완화에만 효과가 있을 뿐 연골 재생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용하면 관절 손상과
인대 파열 위험이 오히려 커집니다. 또 CT 촬영 같은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 폭탄과 같은 검사임에도 병원에서는 쉽게 권유하죠. 나이든 환자일수록 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 말입니다. 인공호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호흡기가 환자를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계가 가슴을 강제로 부풀리면서 엄청난 불편함을 줍니다. 환자는 숨을 쉬고 싶어도 기계의 리듬에 맞춰야 하니까 답답함을 호소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마지막 모습이 이런 것일까요? 기계 소리에 둘러싸여 온몸에 줄을 달고 의식도 없는 채로 누워있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죽음일까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께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준비하며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대의료 시스템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대 의료는 죽음을 하나의 질병처럼 여겨 끝까지 치료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죽음을 상품화하는 현실로 이어집니다. 먼저 불필요한 시술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 주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면 연골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데 사실 이 주사는 통증 완화에만 효과가 있을 뿐 연골 재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계속 맞으라고 권하죠. 남용하면 오히려 관절 손상과 인대 파열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만났던 79세 김용호 할아버지 경우를 보면 농사일로 무릎이 아파서 2년간 연골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관절이 더 악화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돈이면 손녀에게 보탤 수 있었는데 하시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10만 원씩 2년간 맞으셨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손녀 대학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과잉검사 문제입니다. CT 촬영 같은 경우를 보면 방사선, 폭탄과 같은 검사임에도 병원에서는 너무 쉽게 권유합니다. 특히 나이든 환자일수록 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도 말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CT를 찍어 보자고 하고 별것 아닌 증상에도 정밀 검사를 권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절하기 어려워하죠. 그 과정을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길. 하지만 이런 검사들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연명 치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호흡기가 환자를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가 가슴을 강제로 부풀리면서 엄청난 불편함을 줍니다. 환자는 자연스럽게 숨 쉬고 싶어도 기계 리듬에 맞춰야 하니까 답답함과 고통을 느끼게 되죠. 83세 이정순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면 평생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만드시고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오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폐렴으로 입원하셔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사들이 잠깐만 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눈물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말은 못하시지만 눈으로 괴로워하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 기계가 할머니의 가슴을 강제로 부풀렸다, 줄였다 하면서 할머니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기계 속도에 맞춰야 했거든요. 그런 고통이 계속되자 결국 의료진은 할머니를 진정제로 무의식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가족들은 마지막 3개월 동안 할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계에 의존해서 숨만 쉬고 계신 할머니를 지켜보기만 했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한 치료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소송이 걸릴 수 있고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까봐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각종 검사를 권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의료진들도 나름대로는 선의해서 하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후회할까봐 두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환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각종 의료 기기에 둘러싸여 고통받게 됩니다. 정작 가족들과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도 없이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병원도 사업이다 보니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환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더 많은 검사를 할수록 병원 수익은 올라갑니다. 물론 의료진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죽음을 준비하는 더 평화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왕화료를 시작한 이후 만난 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보여준 지혜로운 선택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집에서의 임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병원보다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 환자의 삶의 질과 신체적 편안함, 그리고 가족의 심리적 안정이 모두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85세 낙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가족을 위해 일해온 가장이셨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의사들은 항암 치료와 수술을 권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마지막 2달을 집에서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그 2달 동안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단계, 그 다음에는 침상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지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78세 장미자 할머니 경우를 보면 치매가 진행되면서 가족에게 미리 당부를 하셨습니다.
병원 가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의 의료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살았던 집에서 익숙한 냄새와 소리에 둘러싸여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임종 전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보고 당황하곤 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숨소리가 거칠어지죠. 이런 증상들을 보면 환자가 고통스러워한다고 생각해서 병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83세 윤광수 할아버지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가족들이 미리 완화의료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가래 끓는 소리를 내시고 혈압이 떨어져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제는 편히 쉬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평안히 떠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탈수와 단식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물을 안 마시거나 음식을 안 먹으면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임종이 가까워지면 환자는 갈증을 호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제로 수액을 투여하면 고통만 연장시킵니다. 불교의 법문을 따르던 청암 스님의 경우를 보면 임종 전에 고기를 끊고 해탈을 준비하셨습니다. 스님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거부하시면서 명상에만 집중하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스님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히 입적하셨어요. 독립운동가 출신인 한도연 선생님도 비슷했습니다. 마지막 21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남에게 패끼치지 않겠다는 철학을 보여주셨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연스러운 죽음을 준비하셨고 가족들도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일식이 또렷하셨고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연스러운 죽음은 결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료적 개입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어요. 환자의 몸이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대신 사랑과 따뜻함으로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순간이 오면 가족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리 죽음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알고 있다면 환자와 가족 모두 더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평온한 죽음을 위한 대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때다른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병원에 외주하면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아닌 두려운 비즈니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좋은 죽음의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으면 평온한 임종이 어려워져요. 둘째, 혼자 임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충족되어도 충분히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서류를 통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연명 치료를 미리 거부할 수 있거든요. 또한 유언장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뜻을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족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를, 어떤 치료는 원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이런 대화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가족들을 보면 환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더 괴로워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치료를 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매일 고민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미리 대화를 나눠뒀다면 그런 고민 없이 환자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의 일부예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실패나 패배로 여기곤 합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을 보면 암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지만 때로는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억지로 연명 치료를 강요하는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많은 경우에서 가족들이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 환자가 더 편안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각종 기계와 약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특히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죠.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에요. 설령 그것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순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고 사소한 일상들도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제가 완화료를 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순간들은 바로 이런 때였어요. 죽음을 앞둔 환자가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은 정말 아름답고 신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했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죠. 이런 성찰을 통해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길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준비가 있어야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준비하며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 과정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삶만큼이나 좋은 죽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죽음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